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며 이강인은 하루아침에 수많은 질타와 비난에 휩싸였죠. 또 이미지 실추로 인해 각종 광고업계가 일제히 등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개 화살은 이강인과 더불어 사건을 수수방관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에게도 불꽃이 튀었는데요. 이강인이 전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동안 주장으로서 후배를 무조건 감싸기 위해 나서지 않았고 선배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조용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한동안 침묵으로 사건에 대처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일화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으며 불화에 대해 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을 마치고 팀에 합류해 복귀전을 치른 지난 10일 손가락 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시안컵 때 걸려서 삐었다는 간단한 답변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극상 논란 중심에 선 이강인이 1차 사과문을 내놓으며 대표팀 불화가 수면 위로 크게 떠올랐음에도 손흥민은 말을 아꼈습니다. 만 23살의 매우 젊은 나이에 더불어 막내, 슛돌이라는 귀여운 이미지의 프레임에 둘러싸여 있을 뿐 이강인은 엄연히 성인 대표팀 구성원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손흥민이 해당 시점의 연장자 및 주장으로서 별개 입장문을 낸다 하더라도 이강인의 잘잘못까지 다 덮어 가져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외려 사건의 전말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을 경우 혹은 나서서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경우 대표팀 기강 우려와 내분 추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표팀이 차질 없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의무가 있는 대한축구협회는 다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일이 터지기 무섭게 언론의 대표팀 불화설이 사실이다라며 인정했고 더 나아가 내부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며 장작을 넣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동안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을 자르는 외에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방패막이 삼아 협회 내부의 분란을 덮는 데만 급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퇴 의사를 묻자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현역 K리그 감독들의 실명까지 누설하며 조급하게 대표팀 새 감독을 선임하려는 아니란 데다 개선 없는 모습으로 또 한 번 비판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질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선수단을 위해서는 선수들을 향한 지나친 억측을 자제 바란다는 한마디의 입장문조차 없었습니다. 공식 SNS조차 요르단전을 패배한 이후 줄곧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협회가 해야 할 역할까지 대신했습니다. 런던까지 날아온 이강인의 손을 흔쾌히 잡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팀을 위해서라면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팀을 위해서 행동하겠다.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며 대표팀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축구협회의 항해 방향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와 현재가 밀접하게 얽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팬들과 언론은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예선이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축구협회는 계획 준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지난 16일 내부 혼란을 야기해 이강인과 손흥민 두 선수의 소집이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없이 한국이 승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손흥민이 대표팀의 트럼프 카드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그가 없으면 큰 실수입니다. 손흥민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와 강인 사이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대표팀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강인의 사과가 아니라 내 사과다. 이제 32살이 됐는데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포기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플레이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다. 그들 아직은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다고 밝혔지만 대표팀을 떠날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50대 50입니다. 손흥민이 대표팀을 떠나려는 이유는 토트넘에서 선두와 우승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 호스퍼와 대한민국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붙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프리시즌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토트넘은 다음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앞두고 한국에서 열리는 여름 친선 경기 때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을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리 케인은 8월에 한국에서 토트넘과 뮌헨 간의 친선 경기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들과 재회를 할 수도 있다라며 지난해 여름 뮌헨으로 이적한 토트넘 레전드 케인이 한국에서 옛 동료들과 맞대결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여름 뮌헨으로 떠난 케인은 1년도 안 돼 친정팀인 토트넘을 상대할 수 있다. 토트넘과 뮌헨 모두 쿠팡 플레이 시리즈 토너먼트에 다시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이다라며 3경기로 구성된 여름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토트넘은 7월 28일에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후 토트넘과 뮌헨은 8월 2일에 맞붙는다. 토트넘에서 뮌헨으로 임대 이적한 에릭 다이어는 계약이 만료된 후 뮌헨과 새 계약을 맺는다면 뮌헨에서 케인과 함께 뛸 수 있다라며 경기 시작 시간과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방한 행사에 불참해도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김민재 간의 맞대결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흥민이 다가오는 여름 때 방한 행사가 참가한다면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4번째로 한국을 찾는 셈이 됩니다. 앞서 손흥민은 자신의 첫 프로팀인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소속이던 지난 2012년 당시 국제클럽 친선 경기였던 피스컵 참가를 위해 처음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상위권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옮긴 후에도 2014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레버쿠젠과 FC 서울 친선 경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2015년 토트넘으로 옮긴 뒤엔 한국을 찾지 않았다가 지난해 여름 쿠팡 플레이 친선 경기 일환으로 한국의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와서 팀 K리그, 세비야와 2연전을 치렀는데요. 지난 시즌 스포츠 탈장 여가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던 손흥민은 올 시즌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해 리그 12골을 터뜨리며 다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등극했기에 팬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국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장면을 고대했습니다. 김민재는 한국에 온다면 유럽 진출 뒤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 처음 오는 셈이 됩니다. 앞서 지난 시즌 1년간 뛰며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의 보탬이 됐던 나폴리가 우승 직후 한국에 와서 당시 PSG 이강인 소속팀인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와 평가전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에이전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김민재 입장에선 세리에A 우승 트로피와 최우수 수비수 트로피를 동시에 들어올리고 한국 팬들에게 인사할 기회였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친선전이 열릴 경기장과 시간 등 모든 일정이 공식 확정된다면 손흥민과 김민재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일원으로 6월 A매치를 치른 후 한국에서 토트넘과 뮌헨 동료들이 방한하는 걸 기다렸다가 친선전 일정이 끝나면 함께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